결국 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뚫어주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큰 하락 장세로 접어들게 될 것이냐, 바로 이것이 결정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시우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릴 이야기들이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결국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영상은 알트코인 매매를 하시든 비트코인 매매를 하시든 현물만 하시든 선물만 하시든 비트코인 흐름에 관한 영상은 반드시 챙겨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도 다루지 못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져왔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승장이 찾아오면 이전에 준비를 해왔던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도 작은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 상승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돈을 버는 시장,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나 돈을 버는 시장인데 도대체 왜 전부 부자가 아닌 것일까? 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놓은 돈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비트가 많이 오른 시점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가 상승장일 때는 사정없이 오르지만 하락장 때는 또 사정없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하는 게 돈을 잃지 않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상승장 때 벌어뒀던 돈들 날아가는 거 정말 한순간이고요. 비트가 신고가를 다시 뚫고 150K까지 가는 길에 분명히 수없이 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하고, 이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들을 반드시 읽으면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7월 28일 유튜브 영상에서 7월 15일에 발표된 이 물가지수들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7월 31일에 발표될 근원 물가지수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 연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맞춰 118K에서 1만 불 숏 진입을 했고요. 플러스 46% 구간에서 5,000불 절반 익절, 그리고 플러스 90.17%에서 2,500불 절반 익절, 플러스 128.66%에서 2,500불 절반 익절, 총 플러스 7,739달러 수익으로 하나로 치면 1,072만원 정도 수익으로 포지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20K까지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시장에서 대부분은 이 신고가를 또다시 뚫는 상승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승을 보면서도 하락을 준비했던 자들은 이렇게 숏배팅으로 수익을 챙길 수도 있었을 테고, 최소 큰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상승만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항상 하락을 대비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우리는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대비를 해야 하고, 열린 시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각자의 매매 스타일이 있으실 거고 매매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숏포지션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가지표 발표나 금리 결정 같은 중요한 지표 발표와 함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건 바로 다음 주 8월 12일에는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지수 발표고요, 두 번째는 미중관세 전쟁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정에 맞춰 포지션을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8월 11일, 12일이 되면 그때부터 아마 큰 변동성 장세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이 변동성이 강해지다 보면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구독자분들 위해서 텔레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진입을 하였는지, 그 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제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 후 가입 인사 하나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드린 이 브리핑이나 전략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퍼가는 사례들도 있어서 구독자 확인차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저도 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과 이 브리핑을 보다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주시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악용하지 않고 이 크립토 시장에서 앞으로 함께 승리하실 저희 구독자분들만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제 관점은 트럼프 취임식 당일 1월 20일 고점과 미중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5월 22일에 도달했던 고점을 이은 고점 추세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횡보장세를 이어나가다 이 고점 추세선과 2025년 저점을 이은 저점 추세선의 교차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해당 지점은 113.2K, 날짜는 8월 12일입니다. 정말 소름 돋게도 이 8월 12일에는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지수 발표고요. 두 번째는 미중관세 전쟁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결국 이 8월 12일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뚫어주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큰 하락 장세로 접어들게 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하기엔 8월 12일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크게 하락이 한번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현재까지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이 되며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예고에 대응해 2에서 3월부터 약 3개월치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주저했고 현재도 새로운 관세 환경에 맞춰 가격 인상 폭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고가 6월에 대부분 소진이 되었고 7월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수입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관세 수입이 급증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수입 품목이 실제 미국으로 유입된 것은 6월이며 이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은 7월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8월에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본격적인 물가 상승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는 250%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EU와 스위스와도 현재 그닥 순항 중이 아닌 상황에서 중국 관세 유예 기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고요. 물론 8월 12일 물가지수 발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8월 12일 이후로 꽤나 큰 하락 장세에 접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관세를 사실 15%를 부과하느냐, 50%를 부과하느냐, 250%를 부과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미국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부과하고 마음대로 시장을 지락펴락하려고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고 지금까지 이 경제시장을 성장시켜오고 지탱해오던 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 그 본질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즉 지금 이 시점 중요한 것은 기존의 통화정책, 국가부채 운용, 자산가격 안정을 떠받쳐온 이 틀들이 이제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3년 내 심장마비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는 현재 37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재정 불균형이 죽음의 부채 소용돌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도 경고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10억 달러 수익을 낸 유명한 투자자인데 최근에 자신이 보유하던 약 7,700만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청산하고 엔비디아에 대해 9,800만 달러 상당의 하락 베팅을 했습니다. GMO 공동 창업자인 제레미 글랜섬은 시장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번 거품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 50%까지의 폭락을 전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미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에서 양적 완화, 즉 시장에 돈을 풀고 있기에 또다시 자산 상승 사이클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물가가 높게 나온 데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듭니다. 물가가 높게 나온 데에도 미국 재무부에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이 와중에 미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저는 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이전 2022년도에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고용이 좋지 않았을 때 물가부터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했었고 역대 미연준 의장 중 가장 영향력이 있고 평가가 높은 인물인 폴 볼커는 과거 1970년, 80년대 당시 두 차례 오일 쇼크와 정책 실패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13에서 14%까지 폭등을 했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정책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인상을 하는 초강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규모 실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친 후 미국 경제는 1983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연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를 명확히 세운 계기가 되었죠. 이 시기는 경제학에서 강한 약을 써서라도 물가를 먼저 잡는다라는 연준의 철학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로 자주 인용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파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명예로운 폴 볼커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붙어먹어 명예가 실추된 연준 의장 1인이 되고 싶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명예로운 폴 볼커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에는 8월 12일 물가가 높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여기 지지선에서 큰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고, 만약에 8월 12일 여기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 2024년 저점과 2025년 저점을 이은 바로 이 파란 추세선까지는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92K에서 95K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8월 12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이고, 이 물가지표가 이번 연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예상은 8월 물가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다가올 일정에 맞춰 대응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수익으로 연결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텔레그램도 운영 중에 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현재 제 텔레그램방에서는 제 실시간 매매 포지션과 함께 참고하는 자료들을 열심히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시우 트레이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솔직히 다른 분들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적어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시장에서 꼭 함께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제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달아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 후 가입 인사 하나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하락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하락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비트는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상승론자입니다. 저도 사실 크립토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아요. 제가 선물로 매매를 하는 비중보다, 다만 제가 지금 하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트가 아직은 상승이 준비가 덜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계속 상승을 보여준다면 제가 원하고 항상 상상하던 그 어마무시한 상승이 더 늦게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고 준비를 거친 후에 상승을 보여줘야 우리가 기대하던 정말 그 무지막지한 상승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숏에 베팅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비트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지,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지, 이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목표를 추구한다면 기존 방식을 놓고 새로운 경험을 이어나가야지만 변화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간절하면 뭐든 이뤄집니다. 더 정시우 트레이더는 제 이름 세자 걸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 정시우 트레이더의 특별한 시각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